지난 시간에 한 내용 다시 리뷰를 해보고 뒤에 9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 질문 없습니까? 어떤 게? 위상? 어떤 위상 어떤 거지? 이거 나이키스트 이 그림 그릴 때 위상이 변하는 거.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렸습니다. 나이키스트 플랫이라는 거는 매핑 컨투어를 S에 대한 컨투어를 우반 평면에 그림을 그린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 N은 G-P.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린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매핑된 결과에 대한 그 마이너스 1,0을 감싸는 횟수에 해당되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 언스테이블 폴의 개수를 지으라. 클로즈 루프 시스템인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FS, 자, 이 FS에 대한 전달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제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FS의 제로, 그 다음에 이 FS의 폴, 즉 오픈 루프 시스템의 폴의 개수로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오픈 루프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가지고 폴의 개수는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국 판단해야 될 거는 G는 M 플러스 P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N은 이제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얻고 나면 최종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판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이제 어떻게 그리는가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G는 타우1 S, 타우2 S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S를 몇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컨투어를 그릴 때 S에 대한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S 도메인이에요. 여기는 S 도메인. 그래서 우반 평면에 큰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컨투어를 그려서 언스테이블함, 지금 우리가 오픈 루프 1 플러스 FS에 대한 그러니까 오픈 루프 시스템이죠. 이 오픈 루프 시스템의 우반 평면의 컨투어를 그려서 매핑된 다음에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반 평면에 이런 매핑 컨투어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를 몇 개 나누죠. 먼저 S가 아주 작은 원에 대해서 지금 원점에 이제 폴이 없기 때문에 작은 원은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S가 J 오메가 복소수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번에 빨간색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바뀌는 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 바뀔 때에 G의 J 오메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G 제로부터 한번 볼게요. 오메가가 0일 때 점을 보면 얘는 1이죠. 1. 그렇죠?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J 무한대 되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J 무한대 플러스 1은 지금 있으나 마나하죠. 무한대에서 크기에서 항상 복소수는 실수와 크기를 J 무한대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크기는 0이고 위상은 얘가 90도, 90도.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80도. 됐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지점이 매핑될 때 여기는 G에 S 매핑된 컨투어. 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 이제 1이란 뜻이죠. 이거는 U, V로 바뀌죠. 복소수가 얘가 U 플러스 JV로 바뀌었을 때 1이란 지점에서 매핑됐다가 그 다음에 무한대가 되면 0도인데 180도.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를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반대편 이렇게 가는 부분 두 번째 S 이꼬르 J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로 갈 때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이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대칭돼서 그리면 된다. 이 그림은 그렸죠. 그럼 무한대가 됐을 때 세 번째 S 이꼬르 R 2의 J 파이. 자, 이때 R은 무한대가 되고 위상은 파이는 90도. 자, 이렇게 됐을 때 G의 S는 어떻게 되느냐? 자, R이 무한대가 되니까 크기는 분명히 0이 되겠죠? 크기는 0으로 가고 맞나? 크기는 0으로 가고 위상은 90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180도. 그러니까 요 큰 원은 요 부분은 원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에서 해서 점을 찍히고 마이너스 180도 출발해서 벗어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 컨투어를 잘 그려서 구간을 나눈 거죠. 오메가가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큰 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림의 전체 그 궤적의 그림은 요 오메가가 바뀌는 요 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큰 원들은 다 이제 수렴하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된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 좀 해소가 됐나? 파이가 90도잖아. S 여기 90도고. 자, R이 무한대니까 실수는 여기 무시되잖아. 이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닌가?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위상. 얘가 90도, 90도. 그러니까 G는 마이너스 180도잖아. 파이가 왜 90도냐고? 요 점이 90도잖아. 여기서 출발하고 마이너스 90도일 때는 반대겠지.
됐습니까? 아, 중간의 모양. 아, 요거? 이게 이제 처음과 끝점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요 출발점은 요 점에서 출발하는 건 아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80도로 가면서 크기가 0으로 수렴하려면,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든지 뭐 모양이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예를 들면 실수와 허수가 이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1이 되는 지점. 그럼 어떻게 될게요? 예를 들면 타우가 1이다. 오메가 바뀌다 보면 여기 이제 실수와 허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지. 그러면 크기는 얘는 얼마지? 루트 2가 루트 2, 2분의 1 정도 되겠네. 그게 2분의 1 정도 되고 위상은 얘가 마이너스 45도, 얘가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90도 되지. 그럼 중간 지점이 한 대략 1보다는 작은 어떤 지점을 통과하게 되겠지. 그래서 요 중간 몇 개 지점을 통과해보고 마지막으로 180도 되면서 제로로 수렴할 수 있는 거는 뭐 대략 이런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지. 이게 이렇게 밖에 튀어나왔다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원래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몇 개 점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얻어진 거고, 여러분들은 처음과 끝점을 가지고 대략 이제 모양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릴 수 있겠습니까? 나이키스 플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원점에 제로가 있는 지점은 우리가 이제 칸토를 원점을 여기에 피해서 그림을 그린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S가 되는 거죠. 그리고 S가 0에서 무한대까지 될 때는 우리가 궤적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다시 그려볼까? 자, 이 컨투어를 시그마에서 제 오메가가 U와 V. 그래서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 되는 지점, 오메가 0일 때는 크기는 무한대. 맞죠? 얘는 숫자가 있을 때는 실수하고 허수하고 비교하면 얘는 위상하고 전혀 영향이 없죠. S가 0일 때. 그럼 얘는 1이고 그냥. 그 다음에 얘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0인데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0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0이라기보다는 0에 가까이 가는 숫자에 대해서. 그러면 출발이 마이너스 90도에서 여기 무한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 지점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0으로 가죠. 크기는 0으로 가고 위상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180도.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오메가 있는 부분은 다시 이렇게 해서 위로 가는 형태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엡실론이 되죠. 엡실론. 그래서 크기부터 먼저 생각하면 입실론이면 이게 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결국은 크기는 무한대. 자, 크기는 무한대로 가고, 자, 파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하죠. 자, S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얘는 아주 작은 값이니까 무시가 되죠.
마이너스 90도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도 분의 1이니까 플러스 90도 되죠. 그래서 작은 O는 플러스 90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지점이 여기서 출발.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크기가 무한되면서 위상은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0도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작은 O는 큰 O로 이렇게 매핑이 돼요. 마찬가지 큰 O는 한 점으로 이렇게 쓰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 그래서 S가 우리가 각 매핑 칸투어의 값에 따라서 대입해 보면 크기와 위상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리고 이제 언스테이블한 폴이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언스테이블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왼쪽으로 칸투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큰 원이 반대로 그려지는 거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를 할 때 몇 번 감싸느냐, 자, 이게 중요했는데 마이너스 1,0을 기본적으로 얘는 감싸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언스테이블하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언스테이블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자, S 제곱이 있는 경우는 겉모양은 이렇게 이제 뒤에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볼 겁니다. 이 작은 원이 두 개니까 완벽한 큰 원을 그리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오메가가 0이 되면 얘는 이제 무시가 되고 1이고, 오메가 0이면 크기는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180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제로로 가는데 마이너스 270도로 가죠. J오메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70도 밑쪽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들어가. 자세히 그리면 얘는 여기서 가다가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이쪽 지점에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을 안 감쌉니다, 지금. 마이너스 1,0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어디 있나? 그래서 우리가 칸토를 그릴 때 그 칸토 안에 폴이나 제로가 있으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궤적, 근의 궤적에 따라서 한 바퀴 돌죠. 제로면 시계 방향, 폴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외부에 있는 거는 바라보면 얘가 각도가 이루는 각이 유한하게 한 바퀴 360도 돌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이루는 각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작게.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한 게 이제 코시 시어럼이었습니다. 코시 시어럼을 이용해서 요 결과가 도출되고, 이렇게 원리가 있으니까 S가 우반 평면에 언스테이블한 칸토 맵을 해서 매핑되는 결과를 가지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언스테이블한 폴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스테이블한 폴이 몇 개인지는 의미 없죠. 언스테이블한 게 몇 개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판별했고,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루프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합니다. 얘는 언스테이블하고,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로일 때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원점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k 개인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감싸할 수도 있고 안 감싸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감싸게 되면 기본적으로 unstable. 그래서 개인을 키워서 얘를 감싸게 만들어주면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개인을 키우면. 자, 2차 시스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서 S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 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이제 요 예제였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오메가가 이제 0에서 출발한 마이너스 90도입니다. 0에서 원점에서 이제 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 출발해서 무한대가 됐을 때는 270도로 수렴하죠. 270도면 이렇게 이제 수렴하게 되는데 허수 값이 0이 되는 그 크로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점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스테빌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차 시스템 이와 같은 형태가 제일 우리가 제어할 때 조심히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 K에 따라서 얘가 스테이블을 할 수도 있고 크로스되면 마지널리 스테이블.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는 거는 오실레이션 하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으로 오실레이션 하게 되고 언스테이블을 해줄 수도 있게 되는 모양을 가집니다. 자, 그걸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복소수 매핑 됐을 때 복소수의 값이 0이 되는 주파수를 찾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스테이블한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자, 요 예제에서 요 예제 맞나? 네, 어쨌든 요 K1이 있는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마이너스 1,0을 한번 오른쪽으로 감싸죠. 그래서 개인 K1, K2를 피드백을 해서 제로를 추가해주면 이제 우리가 루트 로커스 할 때도 제로를 한 개 추가해주니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바뀌었듯이 얘를 추가를 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해줍니다. 결국은 피드백을 해주니까 이제 스테빌리티가 이제 바뀌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감싸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바뀔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G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N-1 언스테이블한 폴 한 개가 있었으니까 이퀄 0이 돼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언스테이블한 폴은 없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렐러티브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렐러티브 스테빌리티가 자, 기본적으로 이건 3차 시스템에 대한 나키스트 플러스를 그려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이렇게 가죠. 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1,0을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와 같은 검은색의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 처음에 얘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할까요? 언스테이블 할까요? 마이너스 1,0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감싸죠. 자, 그러면 얘는 언스테이블 하게 되죠. 맞죠? 얘는 언스테이블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내가 개인 K를 조정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궤적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바꾸면 자, 여기에 있는 먼저 K2로 했을 때하고 K1으로 했을 때 크기가 1이죠. 크기가 1. 얘는 반지름이 크기가 1인 지점입니다. 자, 주파수가 바뀌어가면서 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 위상이 180이 되면 언스테이블해지죠. 지금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그래서 크기가 1이 되는 지점에
자,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을 보면 요만큼이 파이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180도가 되기 위해서 여유가 이 정도 있어요, 지금. K2 게인을 했을 때. 근데 K1으로 게인을 바꿔서, 게인이 물론 더 훨씬 작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가 1이 되는 위치를 보니까 위상이 여기가 파이1, 요만큼의 위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K1일 때가 더 여유가 있나요? K2일 때가 더 여유가 있나요? K1일 때 지금 위상이 180도가 될 여유가 훨씬 많죠. 자, 이걸 갖고 우리는 상대 안정성 그렇게 판별합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더 이렇게 크로스하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얘가 조금만 시스템이 변화가 생기면 이쪽으로 언스테이블해질 가능성이 많겠죠. 이게 상대 안전성입니다. 특히 이제 크기가 1일 때 페이지의 여유 있는 게 위상 여유라고 합니다. 페이지 마진. 마찬가지로 위상이 180일 때 주파수가 여기 이 지점을 지날 때가 위상이 180이 되는 지점이죠. 위상이 180일 때 크기가 1이 되는 것과 거리 차이 여유가 있겠죠. 요 거리의 여유를 우리는 개인 마진이랍니다. 개인이 1이 되기에 여유가, 그러면 K1일 때가 여유가 훨씬 많죠. 개인 마진이 훨씬 크다. 그리고 개인 마진이 작다. 자, 이게 개인 마진, 크기가 1일 때 페이지 마진. 자, 그렇게 찾아주세요. 자, 이거를 보데 플러스를 여러분 그렸으니까 보데 플러스하고 똑같습니다. 보데 플러스는 뭘 그린 거냐면 주파수에 대해서 GJ 오메가의 크기와 위상을 각각 그린 거죠. 기억납니까? 보데 플러스. 자, 이 보데 플러스를 크기와 위상을 그렸다는 거는, 자, 매핑했을 때 UV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가 원점에서 거리, 이게 크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UV에 대한 복소수에 대한 위상, 이게 이제 위상을 그린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 전달함수의 보데 플러스를 페이지를 그리려면 몇 도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해서 쭉 감소하면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270까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보데 플러스 그려보면 그 얘 마찬가지 위상을 UV 축에서 그리면 마이너스 90도에서 그림을 그려지다가 270도로 이렇게 그려져요. 펼쳐놓은 거예요. 위상과 크기를 한꺼번에 그린 거죠. 이게. 보데 플러스는 위상 따로 크기 따로 그린 거고, 얘를 복소수를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은 겁니다. 지금 그게 나이키스 플러스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보데 플러스를 원래 복소수 좌표 평면에 표현한 거다. 주파수가 바뀌는 게 대해서. 자, 그래서 개인 마진이라는 건 뭐라 했나요?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그렸을 때 위상이 180도일 때, 마이너스 180도일 때 개인의 여유 마이너스 1,0과 거리, 페이지 마진은 마이너스 1,0 크기일 때, 크기가 1일 때 위상의 여유 마이너스 180이 되기 전까지의 여유. 자, 그게 페이지 마진이 되겠습니다. 자, 보데 플러스를 그렸는 것을 살펴보면, 자, 지금 있는 전달함수를 보면 우리가 어심토틱하게 그렸을 때 오메가가 1일 때 원래 마이너스 20dB 떨어지죠. 마이너스 20dB 떨어지다가 1일 때 더 떨어져 40dB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일 때 또 40dB, 60dB 떨어지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꺾입니다. 자, 그때 이제 위상은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90에서 270도로.
자, 보드 플러스를 그려봤으니까 이것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때 이제 앞에 정의한 개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을 정의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마진이라는 거는 자, 1 플러스 GJ 오메가. 자, 이게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죠. 분모에 들어가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언스테이블한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크기가 1이고 위상이 180도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 크기가 1일 때 얘의 여유가 위상 여유. 그 다음 180일 때 얘가 1이 되는 여유가 개인 마진. 그래서 위상이 180인 점을 찾아봐요. 그러면 요 지점이죠. 요 주파수일 때. 여기 쭉 올라가 보면 개인이 0dB가 크기가 1이 되는 지점입니다. 요 크기가 개인 마진이 돼요. 또 페이지 마진은 크기가 1일 때, 즉 0dB일 때 요 위상을 보니까 사이니까 135도 정도 되겠네. 요 위상하고 180하고의 여유, 이게 페이지 마진. 자, 이게 그려다 보면 얘가 이제 훨씬 밑에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페이지 마진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페이지 마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언스테이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 빼기 137을 빼면은 이제 43도가 페이지 마진, 여기 이제 개인 마진. 그러니까 보드 플러스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앞에서 나이키스 플러스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 플러스를 크기와 위상을 앞에서는 복속 평면에 그렸지만 이제는 크기, Y축에는 크기 dB를 표시하고 X축에는 페이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걸 이제 매그니튜드 페이지 커브라고 그러죠. 보드 플러스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각 주파수에서 크기와 위상들을 다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이 궤적을 그려보면 요 지점이 이제 크기가 제로고 그 다음 위상이 180인 중심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하고 이 궤적을 그렸을 때 전달함수 GH1과 GH2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얘는 0dB가 되는 주파수가 각각 다르겠죠. 자, 다른 요 지점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뭐라고? 페이지 마진. 그러면 GH1, 2 중에 페이지 마진이 어느 게 더 여유가 있나요? GH1이 훨씬 여유가 있죠. 그럼 페이지 마진은 얼마냐?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 대략 130도 정도 되겠네. 130도, 180 빼기 130, 한 대략 50도 정도 되겠죠, 얘가. 그리고 얘는 여기 빼면 한 160도 정도 된다 하면 한 20도 정도 되고. 페이지 마진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180일 때 요 차이가 이제 개인 마진입니다. 개인 마진이 지금 GH1이 훨씬 이만큼 많다. 자, 그래서 dB로 따지면 대략 14dB의 개인 마진. 얘는 6dB의 개인 마진. 자, 이제 표준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잘 들리나요? 너무 시끄럽다. 자, 표준 2차 시스템에 대해서 Relative Stability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2차 시스템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고, 얘를 즉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오픈 루프 시스템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주파수가 바뀌는 데 대해서 크기를 따지는 거죠. 이제 크기를 계산해 주는 게 이제 1이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봤을 때
그 크기가 1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크기가 1이라는 건 페이지 마진을 구해보는 거예요.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크기가 1이 되는 지점을 오메가 n분의 오메가 c를 해서 구해보면 제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표준 2차 시스템이. 그래서 앞에 보면 페이지 마진을 한번 보면 페이지 마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180도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위상이죠. 그리고 위상이 지금 2차 표준이니까 원점에 폴이 하나 있습니다. 원점에 폴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얘는 실수분의 허수 해서 위상이 나오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요 각도가 돼요. 이건 페이지 마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구한 오메가 n분의 오메가 c를 앞에서 구했으니까 얘를 식을 대신 넣으면 이게 페이지 마진이 돼요. 그래서 제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좀 복잡한 식이지만 얘를 페이지 마진하고 제타하고 관계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까만색이 실제 그래프인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페이지 마진에 0.01에 가깝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 마진이 만약에 앞에서 50도 있었다 했죠? 그럼 50도 곱하기 0.0이라면 얼마입니까? 0.5죠. 그러면 제타가 0.5라는 뜻이에요. 페이지 마진. 그 페이지 마진이 크다는 것은 제타 값이 크니까 댐핑 레이쇼가 크다는 거죠. 그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아, 페이지 마진에 이런 영향이 있구나. 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페이지 마진하고 제타의 관계. 표준 2차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표준 2차. 3차 시스템은 좀 다르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은 3차하고 표준 2차로 표현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차 표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식은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할 필요는 없는데 결론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오픈루프 시스템의 주파수에 대한 크기와 위상을 찾을 수 있는데 얘를 이제 피드백 했을 때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될 거냐, 주파수 특성, 이제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루프 시스템은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이제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으로 이제 표현해서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제타 값이죠, 이게. 맞죠? 여기에 이제 있는 값을 가지고 응답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를 우리가 S를 지금 매핑을 2번 했어요. S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복소수를 함수를 넣고 시그마는 0을 넣고 오메가를 넣고 매핑하면 U 플러스 V가 됐죠. G가. 자, 얘를 클로즈루프 시스템으로 또 한번 매핑을 한 거예요. 자, 이때 크기를 M이라 했어요. 크기. 자, 크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M은 자, G 대신에 U 플러스 V로 해서 식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전개해 보니까 쭉 뭐 중간 과정은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최종 보면 U와 V를 이 M에 대한 타원인가 원인가 식으로 어쨌든 나타납니다. 자, 얘를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 크기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G가 얼마이면 얘가 1이 될까요? 1 플러스 G분의 G가 1이 되려면 마이너스 0.5 맞나요? 마이너스 0.5면 얘 크기는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U가 마이너스 0.5일 때 얘 크기가 항상 1이 되는 거야. 그 기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원의 형태를 그림을 타원인가? 타원 맞죠? 타원의 그림을 M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M이 뭐냐면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1 플러스 GH분의 G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라 했습니다. 맞죠? 얘 크기가 2가 되는 지점, 얘가 1.5가 되는 지점,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1보다 작아지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픈 루프 시스템 G의 값을 가지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느냐? U와 V에 대해서 이제 복소 평면으로 이제 우리가 나이키스트 플러스 그렸죠. 자, 그러면 얘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복소수 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오픈 루프 시스템에. 근데 피드백을 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앞에서 M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걸 우리가 앞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U와 V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K2 개인을 해서 자, 나이키스 플러스 그리고 이게 이제 요 M2의 원에 접하는 이 지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그 연립 방정식을 많이 풀었죠. 원과 직선과의 접하는 점. 그러면 두 식을 합해서 연립해서 해가 되는 지점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접하는 지점이 뭐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메가가 바뀔 때 K2일 때 이렇게 해서 크기가 이와 같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M2일 때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지금 개인이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커짐에 따라서 개인이 이제 또 작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M2가 요 지점이죠. 접하는 지점. 맞죠? 그래서 얘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그래서 요 오픈 루프 시스템을 가지고 피드백에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하면 얘가 이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그럼 K1일 때, K1은 얘가 이제 훨씬 개인이 좀 작죠. 그래서 접하는 지점이 여기서 이제 접하게 돼요. 그러면 M1일 때 이와 같이 최대값을 가지고 가지고.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에 대해서 크기와 요 올라가는 크기 이걸 갖고 제타를 찾을 수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8장에 있었나? 팔장 2에 있었나? 이 그림. 자, 그 주파수 특성에 주파수가 바뀌는 에 따라서 얘가 이제 제타하고 관련됐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에 따라서 제타가 결정된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래로 수렴하고 주파수는 이제 위로 볼록하게 된다. 요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에 대해서 매그니튜드 크기에 대한 걸 알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댐핑 레이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에서. 점점 복잡해지죠. 결국은 뭐냐? 얘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 궤적을 그린 거고, 나이키스트 플러시. 얘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주어진 식입니다. 그러면 얘 접하는 점을 가지고 얘가 얘는 어느 주파수에서
최대 크기가 얼만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또 위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에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크기와 위상이 있고 이게 얘를 파일하고, 자 그러면 1 플러스 g에 대한 위상을 찾아보면 u 플러스 v로, g 대신에 u 플러스 v로 한 다음에 위상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위상을 그리고 얘를 위상을 아크 탄젠트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탄젠트에 대한 UV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란 거는 탄젠트 파이.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도표를 보는 방법이 밖에 있는 부분은 오픈 루프 시스템, 오픈 루프 시스템의 개인, 오픈 루프 시스템의 페이지, 밖에 있는 부분이. 자, 그러면 오픈 루프 시스템의 G의 크기와 위상, S 오메가 값이 정해지면 크기와 위상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 밖에 있는 값을 가지고 점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 있는 거 파란색과 회색 선이 있죠. 얘가 앞에 있던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이 있죠. 원이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dB 쭉 하면서 마이너스 dB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림을 다 풀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위상, 파란색은 해당되는 위상들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니콜 차트란다. 그래서 오픈 루프 시스템을 있을 때 얘가 피드백을 걸었을 때 크기가 그리고 위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물론 이제 매트랩을 그리면 쉽게 클로즈 루프의 시스템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설계하려면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앞에서 이제 G에 대한 오픈 루프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가 바뀌는 값에 따라서 크기와 위상을 찍을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오메가가 여기서 0.5일 때 크기를 하면 대략 뭐 한 5dB 되겠네요. 5dB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은 120도 정도 값이 나오겠습니다. 0.8일 때 해보면 궤적을 여기에 찍을 수 있고, 1.35일 때 이 값을 쭉 연결하면 파란색이 그려지겠죠. 앞에서 그린 거와 똑같습니다. 앞에서 페이지 마진, 게인 마진 구하는 거 기억나죠?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 보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타원과 그 다음에 위상,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이제 내부에 회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주파수 0.8일 때 어떤 타원이 여기에 접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러면 크기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가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지점이 여기에 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보니까 여기 3dB하고 2dB 사이에 어떤 원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매그니튜드가 되는 주파수는 0.8이고, 자, 이때 최대 dB는 2.5dB 정도, 이렇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구성하면 그렇게 얻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 2.5dB, 0.8일 때 2.5dB.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앵글. 자, 이때 이제 앵글을 보면 마이너스 60도에서 90도 요 사이에 보면 앵글 대략 찾아볼 수가 있겠죠. 70도, 만약에 마이너스 70도 정도, 72도 그 주파수일 때 위상도,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위상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오픈 루프 시스템을 쭉 궤적을 그리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 다음 마이너스 3dB 되는 밴드위드스죠. 밴드위드스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dB 요 지점이죠. 쭉 따라서 요거하고 파란색하고 겹쳐지는 점을 보면
대략 1.35 얘가 밴드위스가 된다.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그때 이제 페이지 앵글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50도보다 작게 142도. 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얘를 매트랩에서 니콜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S는 TF, 그 다음에 개인 K가 얘는 얼마지? K가 안 주어졌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G는 1 나누기 S 곱하기 S 플러스 1 곱하기 0.2 자, 니콜이라면 됩니다. 니콜스 G. 자, 모양이 좀 이상하죠? 얘를 그리드 하면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오픈 루프 시스템의 크기, 위상을,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된 게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연립 방정식 푸는 크기와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하는 지점을 보면 최대 주파수가 되는 요때 주파수가 1.07인데 페이지가 얼마고 개인이 얼마다,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페이지가 얼마고 개인이 얼마다라는 걸 접하는 점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니콜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밴드위드스가 마이너스 3dB 되는 지점이에요. 전달 함수에 마이너스 3dB 되는 지점. 그래서 얘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가 실수 크기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2, 얘는 주파수가 이제 1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밴드위드스가 어느 게 넓나? 그러면 이제 T1이 훨씬 밴드위드스가 넓죠. 자, 이때 이제 시간 응답 특성을 보면 T1이 이제 밴드위드스가 훨씬 넓다는 얘기는 시간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텝 응답을 가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얘가 2에 마이너스 T하고 얘는 2에 마이너스 0.2T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스텝 위치 제어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만약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 속도 제어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응답 특성이 빠른 놈을 가지고 응답을 했는 게, 자, 램프 입력이 속도죠. 계속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이동시키는 속도 제어를 한다 했을 때 에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입 넘버가 이제 0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Y1 같은 경우는 에러가 훨씬 좀 줄면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작죠. Y2 같은 경우는 밴드위드스가 좀 요거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오차가 더 훨씬 크게 나는 겁니다. 밴드위드스는 시스템의 응답의 빠르기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속도 제어할 때 오차가 이만큼 되고,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에도 저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밴드위드스가 넓으면 좋겠죠, 시스템에. 2차 시스템 같은 경우 밴드위드스의 차이에 따라서 T4가 훨씬 밴드위드스가 넓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이제 응답 특성이 빠르게 나타나는 걸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타임 딜레이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타임 딜레이는 시간에 대해서 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이제 F의
S에다가 E의 마이너스 타우 S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변화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S 대신 우리가 J오메가를 넣죠. 그러면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타우 오메가 해서 계속 마이너스로 빠지게 됩니다. 그 위상이 자꾸 밑으로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마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타임 딜레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타임 딜레이가 있느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내가 입력을 넣었는데 2초 뒤에 반응이 나요.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에 가면 열연 강판을 이제 제조하는데 보면 이게 모터 롤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철판을 이렇게 누르겠죠. 눌러서 내가 원하는 두께, 자동차 강판이면 자동차 강판 두께에 맞도록 이제 하면, 자, 측정은 어디서 하냐면 이만큼 떨어진 데서 이제 두께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됐는지 제어를 하면 이만큼 시간 지연이 있는 다음에 이 모터를 더 눌러주고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전형적인 시간 지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E에 마이너스 ST 시간 지연만큼의 이 항이 포함이 되고, 얘는 페이지에 마이너스 오메가 T만큼 빠지게 된다.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더 빠지게 됩니다. 빠르게 동작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이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ID 제어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자, 먼저 PI 제어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원점에 폴을 추가시키는 형태였습니다. 그 PD 제어는 제로를 하나 추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PID는 이 두 개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전달함수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 PID식을 통분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원점에 폴이 한 개, 그 다음에 제로가 두 개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 제로가 두 개라는 얘기는, 자, 원점에 폴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dB 떨어지고 있다가 제로를 하나 만나서 수평이 됐다가 또 제로를 만나서 20dB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상이 어떻게 되면 S가 0일 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이죠. 그리고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플러스 90도로 갑니다. 플러스 90도로 올라갑니다. 그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대에서 위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PID 제어는. 그래서 페이지 마진이 좋아지겠죠. 자, PID는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여기 되는 타우 1과 알파 타우에 대한 지점을 조정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위상이나 페이지 마진이나 게인 마진을 조정할 수가 있다. 최근에도 이제 PID 이런 제어기가 로봇이라든지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근데 뭐 복잡한 제어기를 안 쓰더라도 동작이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작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위치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그럼 자유도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위치와 속도는 해당되는 건 PID만 하면 얘도 2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시스템은 2차로 제어기를 설계하면 충분히 제어가 많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PID를 여전히 많이 쓴다. 근데 PID가 잘 동작하는 게 있다. 뭐냐? 폴스 컨트롤. 폴스 컨트롤은 F는 MA 해서 가속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로만 감당이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PID는. 그래서 더 고급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을 다룰 때로 우리가 로봇하고 악수를 하거나 이런 폴스 컨트롤을 해야 돼요. 밀고 당기는, 아니면 어떤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든지 위치 제어가 아닌 힘을 쓰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기존의 제어기보다 훨씬 복잡한 제어기를 써야 돼요. 안 그러고 이제 위치하고 속도 제어만 한다. 그럼 PID로 충분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뒷부분에 강의 자료를 올려놓은 게 이제
9장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9-2 거기 연결해서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맞나? 뒷부분. 예제. 이제 다양한 이제 형태의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아에 의해서 스테빌리티, 그다음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니콜 차트를 앞에서 설명했는데 니콜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보면 오픈 루프 시스템입니다. 오픈 루프 시스템이고 얘의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구성해 보면 자, 특성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1 플러스 GH, 즉, 얘를 하면 S 제곱 더하기 S 플러스 1 플러스 0.64. 얘를 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오메가 n의 제곱이고 2제타 오메가 n에서 제타를 찾아보면 제타가 0.124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도미넌트 폴이고 2차 시스템을 보면 제타가 0.124 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응답 특성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보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해서 이제 찾아본 건데 오픈 루프 시스템을 볼게요. 오픈 루프 시스템을 보면 얘가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 했습니다. 주파수가 바뀔 때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매그니튜드가 0dB 되는 위상을 보면 얘가 페이지 마진이 30입니다. 30. 페이지 마진이 30도인데 그때 이제 제타를 보면 0.3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피드백을 했는데 제타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얘 개인이 0.64였는데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페이지 마진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파란색이 얘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뭔가 내가 원하는 페이지 마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타가 0.3 그러니까 페이지 마진이 30도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페이지 마진이 30도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 자,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를 궤적을 살펴보니까 주파수 0.88 여기 접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맥시멈 오버슈트가 일어나는 프리퀀시에서 주파수가 0.88일 때 9dB 정도 나옵니다. 9dB. 9dB. 그때 크기를 직접 구해보니까 2.8배. 2.8배에서 앞에서 그렸죠. 주파수고 매그니튜드 이게 0.88이고 여기 이제 9dB 2.8이 되는 제타 앞에 식이 있었죠. 제타와 매그니튜드 관계식 이렇게 8장에서 얘를 이 식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얘는 0.18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찾은 0.124하고 0.18 거의 뭐 비슷한 거죠, 지금. 그래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0.18. 내가 원하는 거는 제타가 0.3 정도 향상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 9dB 되는 게 만나는 지점을 요 아래쪽으로 좀 그려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0.18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제타가 0.3이 되도록 개인 K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제타가 이제 앞에 0.3이 되기 위한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1.747이에요. 앞에는 2.8이었죠. 1.747. 1.747 하면 dB로 하면 대략 4.9dB 나옵니다. dB로 따지면. 4.9dB. 여기서 9dB였는데 대략 4.9, 5dB 되는 그 다음 원이 있죠. 이 그래프가 그 다음 그래프로 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로즈루프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dB가 4.9dB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0.64가 어떻게 되냐면 오픈루프 시스템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로 가려 그러면 자 5dB 되려면 요 길이를 이 차트를 통해서 그려보면 2.2dB 낮아져야 돼요. 2.2dB라면 크기로 따지면 10의 2.2 나누기 20 하면 됩니다. 그럼 1.28배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0.64 게인이라는 게 1.28배 나눠주면 0.5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게인이 위에가 0.64가 아니라 0.5가 되면 4.9dB에 접하게 되고 이 오픈루프 시스템에는 2.2dB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에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자, S는 G는 1 나누기 S 곱하기 S 제곱 더하기 S 플러스 1 그리고 위에가 0.64죠. 0.64 자, 니콜 그리고 그리드. 자, 이게 이제 원래 있는 시스템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0.5로 바꾼다 했죠. G를. 자, 그림을 같이 그리려면 홀드 온 하면, 홀드 온 하면 이제 그림이 유지되고, 얘 대신에 0.5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니콜스. 자, 빨간색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게인을 줄이드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2.2dB 아래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에 접하는 게 지금 4.9dB에 접하도록 이렇게 바뀌게. 그렇게 4.9dB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제타 값이 0.4가 되고, 즉 MP가 1.747이 되고, MP가 1.747이라는 것은 제타가 0.3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게 된다.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 자, 그리고 밴드위드스는 라이징 타임에 연관이 되어 있고, 앞에서 식에서 유도했을 때 제타와 관련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쓸 수 있고, 핵심은 주파수의 오메가 n에 반비례한다, 라이징 타임이. 그래서 앞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테빌리티 얘기했고,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지연이 있는 시스템. 내가 식을 썼는데 이게 복사가 안 됐나? 일로 안 들어갔네. 책에 전달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수위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1차와 2차 전달 함수가 포함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 꺾입니다. 원래 3번 꺾이는데 2차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주파수가 더 큰 데서 꺾이고, 그래서 폴을 한 개 만나서 꺾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까만 게 이제 시간 지연이 없는 시스템의 보드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시간 지연이 있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마진을 살펴보면 이제 밝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커브입니다. 그래서 제로 dB 되는 지점을 요 크로스에 보면 거의 마이너스 180이에요. 마진이 없습니다. 원래는 더 있는데 얘를 마진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로 dB 되는 지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페이지는 크기를 바꾸면 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얘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조절한다 했을 때 이 까만색이 아래로 더 떨어지면 제로 dB 되는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개인을 줄게 되면 크로스 되는 dB가 이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80 되는 지점에서 이만큼 마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마진을 키우려면 개인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은 페이지 마진이 없을 때는 35도였는데 시간 지연이 생기면 이건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고, 책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익스포넨셜 이 시간 지연이 대략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고, 2차 시스템에 폴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근사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보면 위상 요위가 마이너스 3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30도 위상 요위를 가지려면 게인을 더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크기 dB의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보면 1.78배. 그래서 원래 게인 31.5에서 1.78배 나누면 게인이 17.7로 해주면 게인이 16으로 선정하게 되면 시간 지연 있는 시스템의 페이지 마진이 우리가 30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이 있으면 내가 응답 특성을 빨리 한다고 게인을 막 키울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마진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고, 뒤에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여러 가지 그리는 거 연습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끝이죠.